1.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 단면에서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값은 4번. 2. 다음 그림과 같이 강선 A와 B가 서로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 이때 각도 세타의 값은 2. 56.63도. 3. 아래 그림과 같은 단순보의 등분포화 중 W가 작용하고 있을 때 이 보에서 휜 모멘트에 의한 변형 에너지는 2번. 4. 단면 2차 모멘트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0이다. 5. 그림와의 중앙점의 처짐이 같아지도록 그림의 등분포화 중 W를 그림의 하중 P의 함수로 나타내면 3번. 6. 그림과 같이 길이가 2m인 보의 W의 등분포화 중이 작용할 때 중앙 지점을 델타만큼 낮추면 중간 지점의 반력값은 얼마인가? 3번. 7. 다음 그림의 단순보에서 최대 휜 모멘트가 발생되는 위치는 지점 A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인가? 3번. 8. 지름 2cm, 길이 2m인 강봉에 3000kg의 인장하중을 작용시킬 때 길이가 1cm가 늘어났고 지름이 0.002cm 줄어들었다. 이때 전단 탄성 계수는 약 얼마인가? 2. 7.96 곱하기 104 kgcm2. 9. 그림과 같은 이부제 트러스에 B의 수평하중 P가 작용한다. 비절점의 수평변이 델타 B는 몇 m인가? 4번. 10. 외반경 R1, 내반경 R2인 중공 원형 단면의 핵은 1번. 11. 그림과 같은 속이 찬 직경 6cm에 원형 주기 비틀림 T는 400kgm을 받을 때 단면에서 발생하는 최대 전단 응력은 3. 943.1 kgcm2. 12. 그림과 같은 3인지 라멘의 휜 모멘트 선도는 2번. 13. 그림과 같은 트러스에서 AC 부재의 부재력은 4. 압축 8톤. 14. 그림과 같은 양단 고정보의 등분포화 중이 작용할 경우 지점 A의 휜 모멘트 절대값과 보 중앙에서의 휜 모멘트 절대값의 합은 1번. 15. 그림과 같은 내민보에서 D점에 집중하중 P는 5톤이 작용할 경우 C점의 휜 모멘트는 얼마인가? 3. 마이너스 7.5톤 m. 16. 아래 그림과 같은 하중을 받는 단순보에 발생하는 최대 전단 응력은 4. 14.8 kgcm2. 17. 15cm 곱하기 25cm의 직사각형 단면을 가진 길이 5m인 양단인지 기둥이 있다. 세장 B는 2. 115.5. 18. 다음 보의 시점의 수직 처짐량은 1번. 19. 캔틸레버 보에서 보의 끝 B점에 집중하중 B와 우력 모멘트 모가 적용하고 있다. B점에서의 연직 변이는 얼마인가? 3번. 20. 그림과 같은 3할절 아치에서 D점에 연직하중 20톤이 작용할 때 A점에 작용하는 수평 반력하는 3. 7.5톤. 21. 삼각수 준측량에서 정밀도 10-5의 수준차를 허용할 경우 지구 공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최대 시준거리는 4. 127m. 22. 측점 M의 표고를 구하기 위하여 수준점 A, B, C로부터 수준 측량을 실시하여 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면 M의 표고는 2. 13.13m. 23. 답사나 홍수 등 급하게 유속 관측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편리하여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2. 표면 부자. 24. 토적 곡선을 작성하는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교통량 산정. 25. 다음 중 다각 측량의 순서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계획 답사, 선점 조표 관측. 26.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급하는 기준점 성과표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2. 삼각점 위치를 결정한 관측 방법을 알 수 있다. 27. 노선 측량에서 교각이 32도 1500, 곡선 단지름이 600m일 때 곡선장은 2. 337.72m. 28. 한 변의 길이가 10m인 정각 사각형 토지를 축적 1600 도상에서 관측한 결과 도상의 변 관측 오차가 0.2mm씩 발생하였다면 실제 면적에 대한 오차 비율은 2. 2.4%. 29. 그림과 같은 수준망을 각각의 환에 따라 해압 오차를 구한 결과가 표와 같다. 해압 오차의 한계가 플러스 마이너스 1.0scm일 때 우선적으로 재관측할 필요가 있는 노선은 1. 2노선. 30. 지성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구조선. 31. 토털 스테이션으로 각을 측정할 때 기계의 중심과 측점이 일치하지 않아 0.5mm의 오차가 발생하였다면 각 관측 오차를 2 이하로 하기 위한 변의 최소 길이는 2. 51.566m. 32. 삼각형 A, B, C의 내각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오차를 보정한 각 B의 최하값은 1. 60도 0020. 33. 지구의 형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지오이드상에서 중력 포텐셜의 크기는 중력 이상에 의하여 달라진다. 34. 완화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완화곡선의 접선은 시점에서 원호의 종점에서 직선에 접한다. 35. 25cm 곱하기 25cm인 항공사진에서 주점기선의 길이가 10cm일 때 이 항공사진의 중복도는 3. 60%. 36. 노선 설치 방법 중 좌표법에 의한 설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좌표법은 평면곡선 및 종단곡선의 설치 요소를 동시에 위치시킬 수 있다. 37.
촬영고도 800m의 연직사진에서 높이 20m에 대한 시차차의 크기는 4, 2.3mm. 3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원격 탐사는 피사체와 직접 접촉에 의해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정량적 해석을 하는 기법이다. 39. 등고선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등고선은 분수선과 평행한다. 40. 하천의 유속 측정 결과 수면으로부터 깊이의 2/20, 4/20, 6/20, 8/20 되는 곳의 유속이 각각 0.662, 0.552, 0.442, 0.332이었다면 삼전법에 의한 평균 유속은 2. 0.4695m每초. 41. 댐의 여수로에서 도수를 발생시키는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 유수의 에너지 감쇄. 42. 강우계의 관측 분포가 균일한 평야 지역의 작은 유역에 발생한 강우에 적합한 유역 평균 강우량 산정법은 3. 산술평균법. 43. 관수로의 흐름이 측류인 경우 마찰 손실 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레이놀즈 수에만 영향을 받는다. 44. 정상류의 정의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수리학적 특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흐름. 45. 단위유량도 작성 시 필요 없는 사항은 4. 투수 개수. 46. 중량이 600N, 비중이 3.0인 물체를 물속에 넣었을 때 물속에서의 중량은 4. 400N. 47. 개수로 내 흐름에 있어서 한계 수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유량이 일정할 때 비에너지가 최소가 된다. 48. 대수층에서 지하수가 2.4m의 투과거리를 통과하면서 0.4m 수도 손실이 발생할 때 지하수의 유속은 2. 0.05m每초. 49. 우량 관측소에서 측정된 5분 단위 강우량 자료가 표와 같을 때 10분 지속 최대 강우 강도는 3. 102 mmHg. 50. 물속에 존재하는 임의의 면에 작용하는 정수압의 작용 방향은 4. 임의의 면에 직각으로 작용한다. 51. 어떤 유역에 내린 호우사상의 시간적 분포가 표와 같고 유역의 출구에서 측정한 지표 일출량이 15mm일 때 화의 지표는 2. 3 mmHg. 52. 흐르는 유체 속에 잠겨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항력과 관계가 없는 것은 4. 물체의 밀도. 53. 수심 H, 단면적 A, 유량 Q로 흐르고 있는 개수로에서 에너지 보정 개수를 알파라고 할 때 비에너지 H를 구하는 식은 4번. 54. 삼가 듀어에 있어서 유량 개수가 일정하다고 할 때 유량 변화율이 1% 이하가 되기 위한 원료 수심의 변화율은 1. 0.4% 이하. 55. 그림과 같이 반지름 R인 원형관에서 물이 측류로 흐를 때 중심부에서의 최대 속도를 V라 할 경우 평균 속도 Vm은 1번. 56. 두 수조가 관길이 L은 50m, 지름 D는 0.8m, 매닝의 조도 계수 N은 0.013인 원형관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관을 통하여 유량 Q는 1.2m3S의 난류가 흐를 때 두 수조의 수위차는 2. 0.85m. 57. 저수지의 측격의 폭 20cm, 높이 5cm의 직사각형 오리피스를 설치하여 유량 2억 명의 레스를 유출시키려고 할 때 수면으로부터의 오리피스 설치 위치는 3. 53m. 58. 컨테이너 부두 안벽에 입사하는 파랑의 입사파고가 0.8m이고 안벽에서 반사된 파랑의 반사피고가 0.3m일 때 반사율은 2. 0.375. 59. 흐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유관이란 개개의 유체 입자가 흐르는 경로를 말한다. 60. DAD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유역 면적을 대수축의 최대 평균 강우량을 산수축에 표시한다. 61. 나선 철근으로 둘러싸인 압축 부재의 축방향 주철근의 최소 개수는 4. 6개. 62. 아래 그림에서 빗금 친 대칭 T형보의 공칭 모멘트 강도는 1. 1475.9 kNm. 63. 아래 그림과 같은 보의 단면에서 표피철근의 간격 S는 약 얼마인가? 는 50mm, FCK는 28MPa, FY는 400MPa이다. 1. 170mm. 64. 프리스트레스의 손실을 초래하는 요인 중 포스트첸 정책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1. 마찰. 65. 다음 중 최소 전단 철근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4. 전체 깊이가 450mm 이하인 보. 66. 철근 콘크리트 흰 부재에서 최소 철근 비율 규정한 이후로 가장 적당한 것은 4. 부재의 급작스런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67. 순단면의 볼트의 구멍 하나를 제외한 단면과 같도록 피치를 결정하면 3. 60mm. 68. 다음 그림과 같은 맞대기 용접 이음에서 이음의 응력을 구하면 1. 150.0MPa. 69. 정착구와 커플러의 위치에서 프리스트레스 도입 직후 포스트 텐션 긴장제의 응력은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3. 0.70pp. 70. 지간이 4m이고 단순 지지된 일방향 슬래브에서 처짐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 슬래브의 최소 두께로 옳은 것은 3. 200mm. 71.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35MPa인 보통 중량 콘크리트로 제작된 구조물에서 압축이형 철근으로 D29를 사용한다면 기본 정착 길이는 2. 492mm. 72.
BW는 250mm, D는 500mm, FCK는 21MPa, FY는 400MPa인 직사각형 보에서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설계전 단강도는 1. 71.6kN. 73. 옹벽의 구조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뒷부벽은 지사각형보로 설계하여야 하며 앞부벽은 T형보로 설계하여야 한다. 74. 처짐과 균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 크리프, 건조 수축 등으로 인하여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진행되는 처짐이 탄성처짐이다. 75. 그림과 같은 단면을 갖는 지간 10m의 PS15의 PS 강제가 100mm의 편심거리를 가지고 직선 배치되어 있다. 자중을 포함한 개수 등분 포화 중 16kNm이 보에 작용할 때 보 중앙 단면 콘크리트 상여 능력은 얼마인가? 2. 12.8MPa. 76. Mu는 170kNm의 개수 모멘트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단철근 직사각형 보에 필요한 철 근량을 구하면 4. 1375mm. 77. 플레이트보의 경제적인 높이는 다음 중 어느 것에 의해 구해지는가? 3. 휨 모멘트. 78. 폭이 400mm, 유효 깊이가 500mm인 단철근 직사각형보 단면에서 강도 설계법에 의한 균형철 근량은 약 얼마인가? 3. 7149mm. 79. 아래 그림과 같은 단면을 가지는 단철근 직사각형보의 최하단 인장철근의 순인 장변형률이 0.0045일 때 설계 휨 강도를 구할 때 적용하는 강도 감소 계수는 2. 0.817. 80. 폭 300mm, 유효 깊이 450mm, 전체 높이 550mm, 철근량 4800mm인 보의 균열 모멘트 MCR의 값은 4. 43.7Nm. 81. 어떤 흙의 습윤 단위 중량이 2.0tm3, 함수비 20%, 비중 GS는 2.7인 경우 포화도는 얼마인가? 2. 87.1%. 82. 말뚝 기초의 집안 거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연약 집안상에 타입되어 집안이 먼저 변형하고 그 결과 말뚝이 저항하는 말뚝을 주동 말뚝이라 한다. 83. 아래 그림과 같은 무한 사면이 있다. 흙과 안반의 경계면에서 흙의 강도 정수 C는 1.8tm2, 25도이고 흙의 단위 중량 1.9tm2인 경우 경계면에서 활동에 대한 안전율을 구하면 4. 1.70. 84. 흙의 다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점성토 집안을 다질 때는 진동 로울러로 다지는 것이 유리하다. 85. 유선망은 이론상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다. 동수경사가 가장 큰 곳은 4. 정사각형이 가장 작은 곳. 86. 다음의 연약지 반계량 공법에서 일시적인 계량 공법은 1. 웰포인트 공법. 87.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를 이용하여 액성한계 40%, 소성한계 22.3%를 얻었다. 정교한 점토의 압축지수 값을 T자기와 팩이 발표한 경험식에 의해 구하면 2. 0.27. 88. 아래 그림과 같은 점성토 집안의 토질 실험 결과 내부 마찰각은 30도, 점착력은 1.5tm2일 때 A점의 전단 강도는 4. 5.31tm2. 89. 표준관 압시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모래 집안에 대해서도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를 얻을 수 있다. 90. 흐트러지지 않은 연약한 점토 시료를 채취하여 일축 압축 시험을 실시하였다. 공시체의 직경이 35mm, 높이가 100mm이고 파괴 시의 하중계의 일금같이 2kg 축 방향의 변형량이 12mm일 때 이 시료의 전단 강도는 3. 0.09kgcm2. 91. 연속 기초에 대한 테르자기의 극한 지지력 공식은 로 나타낼 수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은 경우 극한 지지력 공식의 두 번째 항의 단위 중량의 값은 1. 1.44tm3. 92. 베인 전단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베인 전단 시험으로부터 흙의 내부 마찰각을 측정할 수 있다. 93. 중심 간격이 2.0m, 지름 40cm인 말뚝을 가로 4개, 세로 5개씩 전체 20개의 말뚝을 박았다. 말뚝 1개의 허용지지력이 15TON이라면 이 군항의 허용지지력은 약 얼마인가? 3. 241.5톤. 94. 간극비 2원은 0.80인 어떤 모래의 투수계수 K1은 8.5 곱하기 10-2매색일 때 이 모래를 다져서 간극비를 2투는 0.57로 하면 투수계수 K2는 2. 3.5 곱하기 10-2매색. 95. 침투 윤향 및 B점에서의 간극 수압을 구한 값으로 옳은 것은 4. Q는 200cm3 UB는 1.0kgcm2. 96. 아래의 표와 같은 조건에서 군지수는 3. 15. 97. 정규 암밀 점토에 대하여 구속응력 1kgcm으로 암밀도수 시험한 결과 파괴 시 축차응력이 2kgcm이었다. 이 흙의 내부 마찰각은 3. 30도. 98. 사질토 집안에서 직경 30cm의 평판제하 시험 결과 30tm의 압력이 작용할 때 치마량이 10mm라면 직경 1.5m의 실제 기초에 30tm의 하중이 작용할 때 치마량의 크기는 3. 28mm. 99. 집안 내 응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 정지토 합계수 K0는 1보다 클 수 없다. 100. 끈막이 벽체에 지지 없이 굴착 가능한 한계 굴착 높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흙의 단위 중량이 증가할수록 한계 굴착 깊이는 증가한다. 101. 하수 슬러지 소화 공정에서 현기성 소화법에 비하여 호기성 소화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유효 부산물 생성. 102. 1인 1일 평균급 수량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해서 수량이 크다. 103. 급수관의 배관에 대한 설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급수관을 지하층에 배관할 경우에는 가급적 지수 밸브와 역류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다. 104. 하수처리제 이용 계획의 계획 오수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지하수량은 1인 1일 평균 오수량의 5% 이하로 한다. 105. 하수도시설 기준에 의한 관거별 계획 하수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오수관거에서는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으로 한다. 106. 깊이 3m, 폭 10m, 길이 50m인 어느 수평류 침전지에 1000m3HR의 유량이 유입된다. 이상적인 침전지임을 가정할 때 표면 부하율은 3. 2.0m HR. 107. 지하수를 취수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 것은 1. 취수틀. 108. 상수 취수시설인 집수매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집수매거의 유출단에서 매거 내의 평균 유속은 3m 매초 이상으로 한다. 109. 우수 조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우수의 방류 방식은 펌프가 압식을 원칙으로 한다. 110. 하수도시설에서 펌프장 시설의 계획 하수량과 설치 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펌프의 설치 대수는 계획 오수량과 계획 우수량에 대하여 각 2대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111. BOD가 200mgl인 하수를 1000m3의 유효 용량을 가진 포기조로 처리할 경우 유량이 20000m3 대이면 BOD 용적 부하량은 2. 4.0 kgm3 대이. 112. 강우 강도. 유입시간 7분, 유출 개수시는 0.7, 유역면적 2.0제곱킬로미터, 관내 유속이 1m 매초인 경우 관의 길이 500m인 하수관에서 흘러나오는 우수량은 4. 53.7m3s. 113. 접합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종류가 다른 도수관 또는 도수거의 연결 시 도수관 또는 도수거의 수압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도중에 설치하는 시설. 114. 하천수의 5일간 BOD에서 주로 측정되는 것은 1. 탄소성 BOD. 115. 조수지를 수온으로 하는 원수에서 맛과 냄새를 유발할 경우 기존 정수장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조치는 1. 적정 위치의 활성탄 투여. 116. 계획 우수량 산정에 있어서 하수관거의 확률 년수는 원칙적으로 몇 년으로 하는가? 3.1년에서 30년. 117. 하수의 처리 방법 중 생물마법에 해당되는 것은 3. 회전원판법. 118. 고도정수 처리 단위 공정 중 하나인 오존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오존의 잔류성이 우수하므로 염소의 대체 소독제로 쓰인다. 119. 오수 및 우수의 배제 방식인 분류식과 함유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분류식은 별도의 시설 없이 오염도가 높은 초기우수를 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한다. 120. 상수도의 펌프 설비에서 캐비테이션의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펌프의 회전 속도를 낮게 선정한다.